네, 이경희 앵커 고맙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와 여야 관계 등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경과 이로 인한 파장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바라보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우선 뭐 국회법 개정안 우리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 다시 돌려보낸 건데 거부권 이 문제는 예상이 됐던 건데 예. 오늘 이렇게 파장이 큰 이유는 예.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 거기다가 여당을 질타하는 여당 지도부의 특정인을 겨냥해 가지고 강한 네. 질타.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연합뉴스의 제목이 그겁니다. 대통령 초강력 질타입니다. 국회 초강력 질타. 예. 이렇다면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얼마나 가슴속에 쌓인 불만이라든가 안타까움이 많았으면은 예.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입법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야당은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현정 교수께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국회법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지요. 그리고 예. 입법부가 과도하게 과도 입법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삼권 분립에서 상당히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에요. 입법부도 막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법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실제로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직공하신 거죠.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네. 그 돌직구가 실제로는 국회 전체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 돌멩이가 누구에게로 갔냐. 원내 그 지도부, 여당 지도부로 가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삼권 분립의 한 권한을 가지고 네.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혼내는 거죠. 여당 지도부를 혼내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새누리당도 원내 지도부도 일정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당인데 예. 그렇다면 여당이 앞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거수기로만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너무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치적 저의가 뭐냐, 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른바 그 배신의 정치. 네.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맞기는 합니다만 예.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나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군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파장을 대통령이 이제 감수를 하고서라도 네. 내 입장을 밝히겠다. 이제 집권 3년 차고 올 하반기 내년이 이제 박 대통령 할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인데 예, 예. 네. 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예. 국회 선진화법 야당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통과되지 못하고 어떤 예. 법은 또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묶여가지고 통과되고 예도 들었지만 광주 아시아법하고 영유아법 같이 가는데 이거는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런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고서라도 내가 일 좀 할 수 있게 분위기 좀 만들어달라. 네. 아주 강력한 승부수이자 입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앞으로 여야의 이런 후폭풍을 또 국회에서 또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에 대해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노력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듯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과거에도 해오셨어요. 네. 이번에 강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메르스 전국도 지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입법부 책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책임 떠넘기기, 국회로 책임 떠넘기기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금 민생이 중요하고 남아있는 2년 반 그 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예. 국회를 일종의 타협과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몰아내고 심지어는 여당도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섬입니까? 그럼 앞으로 그 법안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통과를 시킬 겁니까? 세 번째는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예. 유승민 원내대표나 여당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 없이 야당과 타협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예요. 예, 예. 그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통과시키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 실제로 주도하신 법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구조 하에서 일종의 이 타협안으로서의 이른바 이 법안들이 앞으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네.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그게 단순히 원내대표의 책임만으로 물어서 국회가 지금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고 자꾸 발을 잡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국회 세정을 굉장히 잘하시는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비판할 제가 좀 수밖에 말씀을 없는 거죠. 드리면 예. 예. 그 대통령이 그 국회 때문에 그 일을 못하지 않았다는 게 그 정의진 교수님 얘기인데 국회 때문에 일을 못했죠. 그 민생 법안이라고 이제 그 일자리 그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여러 개를 내놔가지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그 발표를 여러 번 했죠. 예. 이때마다 이제 그 제대로 된 통과된 법안이 아직도 많이 계류돼 있고 야당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름 붙여요. 가짜 민생 법안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정치적 선동적인 논리로 그 계속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행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행령 갖고라도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예. 시행령마저 국회에서 이제 뭐 손을 보겠다 이런 게 뭐 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게 이번에 예. 대통령의 강력한 이렇게 메시지도 나오는데 예. 저는 그 우리 그 야당도 말이죠. 뭐 여당 물론이고 그 5년 단임제 대통령한테는 예. 기회를 적어도 한두 번은 줘야 되는데 박 대통령한테는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가 정치적 파장이라는 그런 걸 본인이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도 국회가 안 받아들인 게 어떻고. 그리고 아까 저 국회 선진화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도한 건 아니고 황우여 대표가 그때 이제 동물국회 방지하자고 해가지고 여야하고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거죠.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대표의 어떤 그 당의 어떤 주도적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찬성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선진화법의 어떤 의미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회의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야당이든 누구든 다 도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어느 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예, 예. 실제로 의회의 견제는 세게 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에 상당히 그 중요한 법안을 가지고 실제로는 여야를 다 설득을 해서 설득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게 현대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일종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만 넘겨놓고 계실 부분이 아니죠. 예. 지금 정무수석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당과 당청협의도 제대로 안 하죠. 과연 국회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타협의 정치 없고 대화의 정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게 너무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두 분이 입장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국무회의 발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라는 거를 자초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의 위기 어떤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 경제 아닙니까? 부분이죠. 예, 예. 예. 경제 지금 살아나기를 지금 2년차, 3년차째 계속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놨어요. 그 뭐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많이 내놨는데 예. 이런 것들을 그 야당이 계속 그 통과시켜주지 않고 본인들이 꼭 필요할 때 뭐 하나 이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 통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뭐 저 행정부를 갖다가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야가 자기들끼리 그 이해관계 얽혀서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예. 정부를 압박한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야당이 말이죠. 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그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뭐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네이밍을 뭐 가짜 민생 법안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 이때까지 그 비난을 해왔거든요. 이런 예. 점이 그 야당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 불신, 불만이 쌓여서 예.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까지 이제 대통령 불신이 쌓였는데 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인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도 갈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그 경우도 그 연금 그 보건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 셧다운까지 됐는데 거기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타협의 여지는 있으나 저는 대통령의 오늘 그 발언은 그 입법부를 향한 강곡한 호소이자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네, 싶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이 제안이 됐는데 야당으로부터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좀 발전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그 야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통해서 얻어질 것은 예, 예. 없다. 없다. 오히려 저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게 어찌됐건 지금 이 3자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2 요청이 되었으니까 예. 이 원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한 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고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어야만 이 제2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예.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자 회동 전에 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다시 예. 한번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예, 예. 저 틀에서 그렇죠. 얘기하면 야당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처럼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예, 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고리를 풀어내는 것들을 예.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제2는 이제 그 이후에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저 3자가 모여서 하는 것은 문제의 중심을 논의하기에는 아. 부적절한 기구인 것이에요. 예. 그럼 야당 말씀하십시오.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제 3자 회동은 국회의장이 지금 그 제안한 건데 예.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 제 의결을 해달라. 이게 그 두 가지 방법이 모색돼 왔잖아요.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당 내에서는 그 폐기하는 수순 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는 뭐 다시 의결하자는 건데 다시 의결하기에는 본인들도 좀 머쓱하잖아요. 그렇게 찬성을 했다가 다시 또 뭐 하기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국회의장이 그동안에 다시 돌아오면은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정황 의장이 오늘 아침에 말씀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그 생각이 그렇다면은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다. 그래 제 생각에는 폐기 수순을 갈 건지 예. 아니면 재의결을 할 건지 네. 이 문제를 오늘 그 3자 회동에서 그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근데 야당이 뭐 반대할 것은 분명히 뻔한데.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 근데 제가 대통령 메시지는 예. 그 폐기하지 말고 아예 다시 표결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표결, 예. 그 표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자꾸 이제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그 제의를 그냥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원내에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구획을 짓는 발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게 표결로 가든 아니면은 그냥 자동 폐기를 시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새누리당이 실제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 당내에서 의결을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서로 대화를 나눠서 이걸 표결을 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없는 방식으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표결이 되면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책임져야 그러면 여당은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소용돌이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이른바 제2 요청이 여당에게 이런 후폭풍을 남기고 여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논의를 해서 예. 그걸 통해서 일정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재의결을 가더라도 가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더 이상의 폭풍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에 어떤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요, 그 언론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많이 하는데 예.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원내 사령탑에 대한 질타도 그렇고 입법부에 대한 그 대통령의 강한 불신 네. 이런 게 그 표현이 될 때 그동안에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았으면 저런 표현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누구를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라는 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뭐 여야 전부 다죠. 입법부에 예. 대한 그 배신에 그다음에 뭐 패권주의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여당에 대해서도 직권을 위해서만 그 신경 쓰지 여당이기를 거부한 그런 개인의 정치만 한다. 그렇죠. 개인의 정치라는 얘기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뭐 개인의 정치적 철학과 그 논리를 예. 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입장 확고한 겁니다. 네. 파장이 있고 그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만 내 목소리가 이렇게 간절한 거니까 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오늘 김무성 대표도 예. 대통령 뜻 존중하겠다. 정화 의장도 존중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존중하고 거취를 밝히겠다 하면은 예. 뭐 자연스럽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사퇴를 하는 게 뭐 그 순리라고 보는데 예. 우리가 뭐 그 여당의 원내대표의 사퇴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 서청은 대표도 예. 그 원내대표 할 때 노동법 개정에 총대 맸다가 뭐 네. 잘못돼가지고 사퇴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과연 어떻게 옳은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퇴가 순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현정 교수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막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정도로 강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우리가 한번 이 문제의 출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공무원 연금 개혁이지요. 예. 연금 개혁 법안하고 사실은 시행령 국회법이 같이 끼워 맞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네.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은 어찌됐건 대통령의 1호 쟁점 법안이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 법안에도 연계가 됐다가 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거 연계했다가 한 4차례 정도 여러 가지 연계됐었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청와대와 얘기 없이 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원내에서는 다른 법안들하고 연결시켜서 예. 야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줘서 타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죠. 또 하나 정의화 국회의장 바로 그 개정된 국회법 이송 안 했습니다. 예. 대통령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예. 했지요. 절차를 아무런 만들었죠. 얘기가 없었죠. 당청 협의 안 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치적 문을 닫았던 것이죠. 예. 뭐가 억울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회는 계속해서 대통령 눈치 보고 있고 여당 계속 눈치 보다가 예. 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도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어떤 타협의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데 메시지 돌아오는 메시지 없죠. 예. 그리고 오늘 그 제2 요청 과정에서 네. 그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국회는 저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방식을 원하고 어떤 대안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네. 다만 여당은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다소 네. 미진한 부분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이것을 마치 여당의 부분들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같은 얘기 저는 계속 아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 기회를 뭐냐면 주셔야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만두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새누리당은 또 다른 개파와 내부 갈등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정공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통령 법안들이 예. 야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중심이 저도 없어지는 얘기를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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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관계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제대로 된 거 하나 해보겠다고 내건 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아닙니까? 네. 그 개혁 우리 잘 그 되새겨 보세요. 그 뭐 정부하고 여당 간에 뭐 협의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여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할 때 공무원연금 그 개정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우윤근 그 원내대표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저 정부를 한번 놀라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 들어와가서 갑자기 기초연금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로서 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것도 좀 논란이 있으니까 뭐 들고 나왔어요? 법인세 뭐 인상 문제 얘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정부로서는 환장을 노릇이죠. 공무원연금 개정하랬더니 여야 그 협상 대표단에 모여갖고 이상한 걸 계속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끌려간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그 특유의 그 과장 뭐 이런 안치는 문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의 심기가 그 이렇게 나빠진 정도로 표시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야당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의용 교수님이 꼭 그 대통령하고 여당의 그 소통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야당이 계속 그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아니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책임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연금 개정하는데 왜 딴걸 들고 어떤 나와요? 국회이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국회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예. 다수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요구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전술적인 노력들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엄연한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야당이 무책임하다. 여당이 왜 끌려다녔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과거처럼 그냥 여당이 다수 의석 가지고 지팡이 꽝꽝 두들기고 문 닫아놓고 통과시키고 이럴 수 있는 구조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답안을 그대로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현실이에요. 예. 그거를 인정했을 때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가지고 야당과 절충을 했고 또 청와대와 절충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예, 그 이제 국회는 와서 그 말씀하신다는 국민들의 거죠. 대표가 여야로 나눠가지고 그 타협과 협상의 결과로 나오는 게 법안인데 예. 근데 공무원 연금 개정은 말이죠. 다른 걸 연계시켜가지고 주고받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몇백억이 저 그 보전금 들어가가지고 국가 재정이 파탄할 지경에서 나온 게 공무원 연금 개정하는 건데 이 여야가 다 인식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윤근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이종걸 원내 들어가서 계속 뭐 이상한 걸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정부로서는 정말 이런 데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예. 야당이 저는 좀 더 솔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여당도 끌려간 책임이 있고요. 네. 어쨌든 두 분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누군가는 찾아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방법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계속 똑같은 말을 예, 예. 반복을 그럴 수밖에 하는데 없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네. 그 새누리당 특히 김무성 당대표하고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이 됐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실제로 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건 대단한 위치예요. 새누리당도 실제로는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예. 원내대표도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에 맞는 어떤 지위 내지는 의미를 예. 존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하고 이렇게 서로 이 막아서서는 예. 일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으면 못해요. 야당도 지금 이제 국회 일정 전부 다 올스톱하고 있죠. 예. 여당 저렇죠. 그럼 대통령이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을 원하시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까? 대통령의 고통은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여당과 한 번 더 대화하시라. 네. 그리고 이 제의도 사실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 좋게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상황을 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습해서 가는 예. 이런 모습이 저는 제일 우선 선결돼야 청와대와 됩니다. 여당이 대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나름의 해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뭐 맞는 말씀이죠. 예. 그 정의정 교수님 맞는 말씀이고 대통령을 좀 세게 얘기했는데 예. 입법부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도 뭐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끼고 예. 있지만 굉장히 불쾌할 텐데 아 대통령의 뜻이 저렇게 그 강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국회법 개정안에 우리가 어떤 미스가 있었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예. 또 청와대에서 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풀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야당이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모든 일정을 이제 보이콧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여당 지도부가
그 정부하고 야당하고의 그 중간에 서서 예. 어떤 그 협상자로서 잘 그 마무리를 해가지고 예. 전현 교수님 말씀대로 네네.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파장을 좀 그 해결해야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과 청와대 또 여당과 야당 모두 좀 소통을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